존재하는 영적 가르침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책들 속에서 실제로 제대로 쓰인 적이 없다.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지해줄 사람도 없이, 곁에 가족도 없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공허함이라고 믿지만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오히려 그것을 정반대로 보았다. 간섭도 없고 소음도 없고 의존도 없는 직접적인 접속 지점이라고.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 힘은 희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힘은 결정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다. 고통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적 권위. 오늘 당신은 왜 어떤 여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며칠 만에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왜 여전히 같은 반복 속에 갇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듣게 될 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지시다. 아무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 외부가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 내부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서 고독은 단순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잔혹한 거울이 된다. 당신은 이전에는 무시하던 생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주의 산만 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삶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지속적인 감각.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상태를 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균열의 지점이었다. 모든 외부 기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단 하나. 현실과 자신이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용한 분리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에서 말한다. 두려움에서 말한다. 무언가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긴급함에서 말한다. 하지만 다른 수준의 의식이 있다. 그 수준에서는 당신은 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선언한다.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요청은 의심을 담고 있다. 명령은 방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삶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종류에 정확히 반응한다. 플로렌스는 극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이것을 관찰했다. 그들이 내부의 위치를 바꾸면 외부 상황이 바뀌기 전이라도 그 주변의 사건들이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기적처럼이 아니라 불가피한 움직임처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이 변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긍정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통제는 바뀌기 시작한다. 삶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원해서가 아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산만함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침묵은 이전에는 희망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상태를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닌 내적 고립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가 무엇이든 간에 먼저 내부에서 재정렬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해결책으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으로 삶을 고치려 할수록 삶은 더 통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플로렌스가 완전히 혼자인 상태의 여성들에게서 관찰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곳에 투사할 수 없었다. 감정적 책임을 나눠 짊어질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잔혹할 정도의 명확함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산만함이 없을 때
당신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 어려움에 대한 내면의 반응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종류. 여기에서 조용한 분리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요청하고 기다리고 외부 세계를 조정하려 하며 혼란을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다른 수준의 의식이 있다. 그 수준에서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언하기 시작한다. 상상이나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위치에서 나오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세다. 당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자리이다. 플로렌스는 이 이동이 일어나면 주변의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즉각적이고 극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방식으로, 마치 삶이 새로운 내부 방향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더 많이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항상 직면하기를 피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패턴이 깨지기 시작한다. 침묵이 단순한 소리가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지켜보는 존재, 압박하는 존재,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아무리 주의를 돌리려 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당신을 부른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상태를 외부가 아닌 내부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벌이 아니라 정렬이다. 외부에 의지해 자신의 반응을 유지할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당신은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된다. 현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분명한 구분이 생긴다. 당신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특정한 내부 상태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반복된다.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조차 삶과 대화하는 방식 속에서. 플로렌스는 정확하게 구분했다. 요청은 결핍의 감각에서 비롯된다. 명령은 방향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강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서사의 중심이 아닌 내부 자리의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변화는 생각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어느 순간 이것은 몸을 통과해야 한다. 내면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절망이 아니라 결정으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당신이 결국 항상 피하던 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구조가 바뀐다.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어느 순간 마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지쳐가기 시작한다. 포기해서가 아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더 이상 늘 해오던 노력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라 압력이 된다.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거의 보이지 않는 압력. 마치 내면의 어떤 것이 멈추고 결국 바라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상태를 내적 재정렬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삶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제야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같은 걱정들,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같은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동일한 결론의 반복. 그리고 이것이 더 선명해질수록 무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알아차리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이유다. 문제를 이해하지만 삶과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두려움과 내적으로 타협하고, 플로렌스는 동기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는 전환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실을 향해 말하는 내면의 위치가 바뀌면 내부의 장이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두려움 아래에 두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불가피해진다. 언젠가는 이것이 생각을 넘어 나와야 한다. 목소리를 통과해야 한다.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결정으로서.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마음속 깊이 피하려 했던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패턴은 실제로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내면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진다. 삶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다. 이미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봤고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침묵에는 위안이 없다. 노출만이 존재한다. 당신은 외부 세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내면에서 모든 것을 지탱해온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순간을 상실이 아니라 중단이라고 보았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반복되던 패턴의 중단,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나던 생각들,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두려움들, 그리고 계속해서 삶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 더 이상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멈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면을 외부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계속 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불안과 협상하며. 플로렌스는 감정이 아니라 위치가 변하는 전환점이 있다고 말했다. 결핍에서 삶과 말하던 방식을 멈추고 방향성을 가진 인식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장이 바뀐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식으로. 마치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관찰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생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것이 당신 전체를 통과해야 한다. 조용한 반복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항상 피하던 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순환은 실제로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점부터 현실은 더 이상 이전 패턴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말하는 자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패턴을 다루고 있다. 거의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무언가. 같은 걱정이 다시 나타나고, 같은 의문이 다른 상황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긴장이 존재한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상태를 의식이 스스로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꾼다.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계속 외부를 조정하려 한다. 하지만 내면에 반복되는 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그리고 이 수준의 명료함은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반응이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거의 예측 가능한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멈춘다.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패턴은 반응하는 자리를 바꿀 때만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한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반복을 끊을 때 일어난다. 두려움을 논리로 위장한 내면의 목소리를 멈출 때, 그리고 다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내부 순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외부 세계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내적 이동의 시작, 그리고 바로 그 이동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도 주변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겉으로는 그대로인데 내면에서는 이미 같은 서사를 지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생긴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한다. 일상을 유지한다.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물리적 피로가 아니라 구조적인 피로. 예전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는 힘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상태.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이 순간을 끝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더라도 이미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완전히 갇혀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패턴은 보이지 않을 때만 완전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그것이 인식되는 순간 밀도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한다. 문제를 알아차리면 즉시 해결도 따라와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식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열림이다. 새로운 내적 위치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단을 필요로 한다. 같은 감정 상태에서 삶과 대화하는 반복을 멈추는 것.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나는 사고의 반복을 멈추는 것. 두려움과의 끊임없는 타협을 멈추는 것. 플로렌스는 사람이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는 존재로 이동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짧은 멈춤은 의식의 질 자체를 바꾼다. 외부 세계가 바뀌어서가 아니다. 내면의 작동 위치가 자동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이동이다. 그리고 모든 내적 이동은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현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힘이 아니라, 서두름이 아니라, 정확함으로.